대단히 고맙습니다. 1954년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18박 19일간 미국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하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달 30일에 모교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중지해야 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여기고 퇴치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결기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가꾸고 우리가 차세대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운 넘친 오늘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여러분께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국가보험료 지원으로 만들었던 영상을 잠시 보신 다음에 오늘 행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Dear Dr. Lee, I'm still concerned that you are not taking proper care of yourself and eating well. It's been a few months since we first met. We accidentally shared the table at the Hotel de Russie in Geneva. I remember you as a gentleman who ordered only the humble dishes. At that time, you were tirelessly fighting for Korea's independence at the League of Nations, and your unwavering dedication captured my heart. When I saw the newspaper article about your interview regarding Korea's independence, I wanted to meet you again. So I sent you the newspaper clipping. How did you know it was from me? Dear Francesca, my beloved homemade, that no one seems to care about. People pretend not to know what's happened. When I mention Korea, people either look at me as if they never heard of my country before. You smiled and said, "You need Korea." 나의 종교 이름을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이 순간에도 독립된 조국에서 함께한 날을 생각합니다. 이 투쟁이 끝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려 주었던 나의 주. 다른 모든 이방인들도 이름만 부르면 알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기를. 당신의 이승만.
you from the East? Korea. I am from Korea. 영상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 프란체스카 여사의 만남 잠깐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분들을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생 대한민국의 선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활약을 해주셨는데 산증이신 광복회 이종찬 회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복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신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기념사회 상임고문으로 계시는 그리고 직전 회장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저희 13대 회장이신 권영세 회장님께서는 국회에서 의원 겸직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기념사업에서 제 시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만 오늘은 상임고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권영세 상임고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전 회장이신 황교안 전 총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념사를 해주실 정운찬 40대 총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인입니다. 이 화장에 지금 이인수 박사님이 작년 11월 1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을 대표하는 큰아들 이병구 큰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조혜자 여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념 행사를 위해서 트러스트 포럼 대표인 최재형 의원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 이승만 박사께서 1875년 3월 26일 오늘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왕의 나라를 벗어나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49주년 기념식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향해서 날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당황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제창 1절입니다. 다음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1965년 7월 19일 세상을 떠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아울러 선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기념사는 상임고문이신 정운찬 상임고문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상임고문 정운찬입니다. 오늘은 건국 지도자 우남 이승만 대통령 탄신 140주년을 맞는 좋은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9년 전 1875년 3월 26일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바꿔주신 명실공히 왕의 나라를 백성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건국 대통령을 기리는 날입니다. 질곡의 역사를 딛고 신생 대한민국의 운명을 짊어지셨던 독립수사 이승만 박사가 선택했던 자유민주주의는 옳았습니다.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그의 담대한 꿈, 그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의 민주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시대의 국제정치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가는 이미 역사가 설명해 주고 있거니와 미래를 내다본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과 안목은 약소국가의 위상을 넘어선 뛰어난 전술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의 국제적 감각과 전략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진중함으로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반공 지도자이자 세계적인 반공투사였던 우남 이승만의 반공 사상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사에 빛나는 족적을 남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승만의 반공 전선은
한치의 양보 없이 운명을 걸고 승부에 나선 건곤 일척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투쟁하고 분투하며 이겨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어떤 세상이 전개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조국에 바친 그의 헌신에 아쉬움과 미안함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외로운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20대 청년 시절부터 자신에게 닥친 감당하기 벅찬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정진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담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90평생을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대한민국에 바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름답고 깨끗한 헌신을 믿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 빛과 그림자가 있듯 우리네 인간 사이에도 공과 과가 남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 이승만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못다 이룬 그의 소망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아버지 이승만 박사의 간절한 주문을 기억하며 실천할 때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듯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승만 정신을 시대 정신으로 삼아 독립국가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는데 성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뜻깊은 우남 탄신 149주년을 맞아 이승만 정신을 빛내는 각오와 다짐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 남궁선 청장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국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하신 이승만 초대 대통령님의 탄신 149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권영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유족분들과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 김황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일생은 격변의 시기인 근현대사 속에서 독립을 쟁취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광복 후에도 뛰어난 해안과 통찰을 통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었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농지개혁, 의무교육 도입, 산업개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특히 6.25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엔군 파병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계를 이끌어내며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물론 이 땅의 영속적인 평화와 번영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경지명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오국지정의 결과였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일대 전기였습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비록 과가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이승만 대통령님을 선정하였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국민적 존경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일평생 이바지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뜻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미래로 이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탄신 149주년을 맞은 이승만 대통령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치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국가본부 장관 강정의 대도. 다음에는 직전 회장이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시고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이신 황교안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족의 큰 지도자이신 운하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탄신 14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일제 암흑기에는 거래의 큰 등불이셨고 또 광복 후에는 건국의 아버지로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을 놓으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의 일생은 바로 독립운동의 역사, 건국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님께서는 일찍이 민족 교육과 국제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힘을 기르고 조국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미주 지역 독립운동을 주도하시면서 동포들에게 조국 광복의 희망을 심어주셨으며 또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만방에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이 광복되자 이 박사께서는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 아래 건국 운동을 전개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셨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내셨으며 경제 부흥의 큰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민족을 위해 일관된 애국 애민의 삶을 견지하신 이 박사님이야말로 우리 국민 근대사의 근현대사의 주역으로 민족의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박사께서 결의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후손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큰 터전 위에 영광된 초일정상국가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의 심오한 정신과 위대한 업적을 길이 기억하면서 하는데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유관 단체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랑의 김일자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대한민국 애국자들에게 매년 사제를 털어서 상을 주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10대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흔적을 깨어나게 했던 신철식 전 회장님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영화를 건국 전쟁을 비롯해서 기적의 시작, 하와이 30년 등등
다큐멘터리가 요즘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영화감독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장호 감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작품을 공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소설 먹맨심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650만 부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황인경 작가님 맞습니까?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배재 대학의 총장님 나오셔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내외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재대학교 총장 김우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모교인 배재학당을 대표해서 축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권영세 회장님, 상임고문, 그다음에 정은찬 상임고문님, 황교안 명예회장님, 그다음에 조평재 박사님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재대학교는 대전에 있습니다만 배재대학교의 뿌리가 되는 이 배재학당은 1885년 척박했던 조선 땅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앞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저도 대학 총장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인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중용하려고 하면 꼭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 사람 절대 쓰지 마라.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일인데 한 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자의 관점이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각 개인마다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근대 교육의 출발점인 배재학당의 자랑스러운 졸업생이라는 점, 또 그 어려운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선각자였다는 점,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끝없이 투쟁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루어낸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왜곡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배재학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배재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저는 우리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자랑스러운 동문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을 14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지성인으로 길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되새기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인식이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청년세대 바른청년연합의 고문 조평세 박사의 대통령 할아버지 축사가 있겠습니다. 조평세 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들을 대표해서 특별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독립정신과 또 그 미국의 독립정신을 이 대한민국에 이식해 주신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한국에 전파하고자 설립된 1776년 1776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평세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한 가지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 이승만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한 7, 8년 동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너무나 극심한 위기의식은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만한 나라 걱정에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 위기의식이 점점 오래 지속되면서 지금은 이제 안일함 또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대표해서 특별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세 가지 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 청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승만 장학생 양성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독재가님의 후원으로 인해서 50명의 젊은 청년들을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면서 장학생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곳곳에 암약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일성 장학생들에 맞서서 싸워나갈 그러한 청년들을 저희들이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승만의 발자취를 따라서 미국을 탐방하는 견미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미국에 가서 조선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견미단을 기념하고, 또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0년 전에 미국을 공식 방문하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방미를 기념하면서 올해 7월에 약 50명의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하와이부터 보스턴, 뉴욕, 프린스턴, 그리고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탐방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50명의 이승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또 이승만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리틀 이승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월에 한미 차세대 연합 보수주의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인데요. 빌드업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아 대표를 의시하여 저희 청년들이 약 16개 단체가 모여서 미국의 유명한 연사들을 초청해서 또 약 1000여 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축제를 벌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름을 밝힐 수가 없지만 아마 모두 다 깜짝 놀라실 만한, 그리고 모든 언론이 좋든 싫든 취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유명한 인사도 초청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여러 인사들, 특히 미국의 보수 진영에 있는 여러 인사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다시 한번 한미동맹의 기초가 되었던 신앙동맹을 저희들이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한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이승만 국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닮는 운동을 저희들이 시작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시 밝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리틀 이승만 혹은 이승만 키즈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이승만, 제3의 이승만을 기대합니다. 권영세 상임 고문께서 회장이라는 명칭을 상임 고문 명칭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로 성원을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제가 그냥 이 회장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지 못하고 권영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이 요한을 막론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막아내고 위협을 떨쳐내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제대로 재평가하고 그 생애를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보훈부에서 올 1월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을 이달의 호국 인물로 선정을 하고 또 최근에 건국전쟁이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해가 149주년이니까 내년은 이승만 대통령님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서거하신 지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같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이승만 정신을 전향하는 일에 힘을 합쳐서 내년 이 150주년과 또 60주년이 되는 해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대로 평가받고 이승만 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지도하는 정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복만의 약속 데뷔 50년 기념 이장호 감독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잠시 보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화사에 별들의 고향의 전설을 낳은 이장호 감독입니다. 다시 한번 성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제 자신의 고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 설립된 데 이제 참가하면서 첫 해에 대한민국 동서남북 극지를 찾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는데 첫 해에 동쪽 독도에서 기도회를 가졌고 둘째 해에 남쪽 끝 남해 땅끝마을에서 가졌고 세 번째 해에 서쪽 백령도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마지막 4차년도에 중국 땅을 걸쳐서 백두산에 가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때 저한테 변화가 생겼습니다. 길림성 장춘을 통해서 백두산 가는 길에 버스로 한 5시간을 갔는데 제 오른쪽 창가로 중국의 그 옥수수밭, 시퍼렇게 자란 옥수수밭이 끝없이 펼쳐지는데 처음으로 중국 땅이 정말 무섭게 크구나라는 걸 실감하면서 그 옥수수밭에 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5시간 만에 도착한 두만강, 한경도 두만강 건너편이 중국 한자로 도문이라고 하는데 도문에 도문에 앉아서 건너편 한경도 땅을 보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함경도 출신입니다. 저희는 해방 전에 서울에 내려와서 살았는데 그 함경도 고향 할아버지 고향 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옥수수가 끝없이 5시간 봤던 제 눈에 너무 한심하고 초라한 땅이 보였습니다. 탈북자들 때문에 그런지 제초기로 누렇게 변한 잡초 너머는 민둥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고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뜻밖의 제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 감사합니다의 감사는 하나님 저희 나라에 분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저는 분단이 불행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느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분단이 있었기에 남한만이라도 좋은 대통령 2분을 모셔서 국가가 경제가 발전됐고 앞으로 통일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시켜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의식으로 평가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의 집단 무의식처럼 역사를 깊은 의미라든지 역사에 대한 고찰이 없이 그냥 집단 의식 속에서 그 2분 대통령을 폄하하는데 거침없었던 것,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민학교 수준의 태종태세 문단세나 애호고 역사 시간 시험 공부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꼼꼼히 보고 해방 전후 공간의 어떤 우리 국민의 의식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2분을 폄하하고도 지금 국민들 속에서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꼭 이제 데뷔 50년이 됐으니까 정신 차리고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역사 다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파보만의 역사는 현재 계획은 5월 말 6월 초 시사회를 먼저 갖게 됩니다. 거장 이장호 감독의 데뷔 50년 기념 역작인 애국적인 작품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기념사업회의 상근 부회장 그리고 최근에 배제 출신으로 부회장이 되신 두 분 잠깐 일어나실까요? 김유광 부회장 그리고 조보현 부회장 두 분께 박수. 기념사업을 이끌어 나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특히 상임 고문도 이분이 되셨습니다만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신익희 선생이 타계하실 때 익산 이리에서 함께 했던 그분의 따님의 사이, 그러니까 해공 신익희 선생의 선녀 사이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춘호 회장님 네 분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구자들 그리고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의 건국 여기에 선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일으켜 헤아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곧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념사업회 상임 고모님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상임 고모님들. 네. 윤덕선 고모님, 그리고 탁재훈 고모님, 그리고 인복일 고모님. 많은 분들 다 이름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기념사업회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분들께 감사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념식은 여기서 마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천영태 목사님의 인도로 오늘 탄신 예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천영태 목사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다 성경에서 사상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고 또 늘 예배 드리시는 것을 즐겨하셨고 성찬을 받으실 때에도 맨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성찬을 받으셨던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 드리실 때 그런 마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당시 149주년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1장 순서지 맨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491장
심하시는 박정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영광성쇠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4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5천년을 가난과 한, 참 세계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왔던 이 나라의 민족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쓰시려고 제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려고 우리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1948년 8월 15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뚜렷한 기독교 국정 철학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시고, 오늘 그렇게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우뚝성 나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역사의 왜곡된 가르침 속에서 오해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갔으나 최근에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역사가 가르쳐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참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하여, 조국 독립을 위하여 한 생일을 얼마나 헌신하였던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국 전쟁 기적의 시작 같은 다큐멘터리를 통하여서 역사가 바로 알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고한 기반 위에 평화적인 남북통일, 복음통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민족 보호를 이루고 세계선거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는 4월 10일 총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정선거가 원천 차단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국민이 이념과 계층과 지방을 떠나서 바른 역사관을 가지며 깨끗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옵소서. 정직과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하나 되어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100년 전 아무런 존재감 없이 힘없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미국, 영국 같은 1등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열망하에 오랜 세월 기도 끝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 달아나는 다음 세대들이 역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역사가 있기까지 수고한 순국 선녀들과 수고한 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며 이제 나라 사랑, 계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항중앙교회 독주명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에서 16절로의 말씀입니다. 구약 938조입니다. 배부된 수선지 순서지 우편을 첨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정언이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연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걸지 말지니라.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펜젤러 합창단이 귀한 찬양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동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송기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께서는 최근에 국민적인 그런 호응을 받고 있는 건국 전쟁을 이미 관람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아내와 함께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이제 다 보고 날 즈음에는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혀있는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 또는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분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국전쟁, 대한민국을 건국해 주신 우남 이승만 박사님의 탄신 149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24장 13절 이하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남 지혜를 얻은 의인이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운함을 여러 가지로 평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존칭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운함 건국 대통령이야말로 지혜를 얻은 의인이셨음에 틀림이 없는 줄로 확신을 합니다. 지혜를 얻은 의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고인을 추모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역시 운함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본받고자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 그런 기회, 그런 자리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얻은 의인은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인가를 볼 때에 한 두 가지로 우선 크게 나눠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잠언 2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혜를 얻은 의인에게는 그 미래가 있겠고 그 장래가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편의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송이꿀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기를,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이와 같은 줄을 내가 알라.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그 영혼에는 마치 꿀 또는 송이꿀을 먹을 때 그것이 입에 달고 건강에 좋은 것처럼 내 영혼에게 지혜가 이와 같은 줄로 알라. 이것을 얻으면, 곧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얻은 의인이 되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일단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저가 꿀이, 송이꿀이 우리 몸에, 우리 입에 달고 건강에 유익하고 좋은 것인 것처럼 지혜를 얻은 의인의 삶을 표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전반에 삶을 스위트하게 하고 뭔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혜를 얻은 의인의 모습은 꼭 우남 건국 대통령의 모습을 표현하고 반영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은 지혜를 정의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지혜를 얻은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식과 지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식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위대한 천재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황해도에서 출생을 하셨지만 2살 때 도동으로 이사를 오신 은함께서는요, 불과 6살 나이쯤 되었을 때 천자문을 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고요,
이름하여 사람들은 우남을 가리켜 천재소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7살 때쯤 되었을 때는 통감을 띄웠고 나이 18살이 되기 전에 중국의 고전인 칠서를 다 마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칠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는 중용, 논어, 맹자, 대학, 시전, 서전, 그리고 주역 이렇게 꼽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나이에 중국의 고전을 다 마스터할 정도로 탁월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셨는데 어렸을 때만 천재소년으로 일컬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한성 감옥에서 나오신 다음에 밀사의 자격으로 미국에 가신 다음에 1904년이 되겠죠. 1905년에 4월 23일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주신 햄린 목사님의 추천으로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가셨습니다. 학사학위를 받으셨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리스턴 대학에서 PhD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만 35세가 되시기 전에 불과 5년도 채 걸리지 않은 그 짧은 기간에 미국의 그 유수한 최고의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초유의 역사요 인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토록 지혜를 얻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그 미래가 있겠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우남께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을까? 당신이 기대했었던 그 미래는 무엇이었을까? 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남의 정신을 편의상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뭐니 해도 먼저 우남의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정신 중에 정신은 바로 경천애인의 기독 정신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성 감옥에 계실 때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적인 체험을 하셨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셨다는 말씀,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평생 성경의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고 전도자로 헌신하셨고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인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5년 11월 28일 날 기독교 조선 남부대회가 이곳 정동교육교에서 열렸을 때에 우남께서 이 자리에 참여하였고 교회에서 성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인사 말씀을 하시던 중에 우남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 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매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토대로 반석으로 삼아 의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 곧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우남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민족을 이웃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의 기독 정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남에 관한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 흔히 반공포로 석방, 반공포로 석방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53년 6월 18일 불과 휴전했던 한 달여 그 앞두고서 반공포로 석방을 감행, 결행을 하셨는데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반공포로 석방을 감행한 우남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추궁하기 위하여서 특사단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추궁하면서 남북의 휴전협정을 좀 반대하지 말고 협력하도록 이렇게 이해를 돕고자 찾아온 그들에게 우남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반공포로들을 공산 지옥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광명의 이 땅에 머물게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근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번 조처를 감행하였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천애인의 신앙 기독정신을 가지고 반공포로 27,388명을
북한 공산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산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명이 이 땅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 어떤 불이익과 어떤 공방을 당하여도 대통령으로서의 직권과 책임을 지고 명령을 내리신 결과 경천 애인의 기독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와 평화와 풍요한 삶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남의 정신은 경천의 기독 정신일 뿐만 아니라 멸사봉공의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독립정신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남과의 관계가 편치 않은 적이 많았던 까닭에 그들이 뭔가 비하하는 쪽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고요. 참으로 그런 점잖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루기 힘든 협력자다. 협력자이긴 한데 상당히 골치 아프고 다루기 힘든 인물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독립정신의 이야기는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 22살에 배제학당을 졸업하실 때 졸업생 100% 연설 영어로 하셨는데 연설의 제목이 뭘까? 조선의 독립이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근 6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실 때 1904년에 내놓은 저술이 바로 독립정신이었습니다. 독립정신 중에 우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립을 보존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인 걸 알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것,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멸사봉공의 독립정신을 가지고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 받으시면서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남의 정신은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건국정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일생에 헌신하신 것, 그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을 해본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유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라의 독립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진정 우리 민족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갖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불행했던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남의 정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얻은 의인에게 주신 그 미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까닭에 오늘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평화와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로 인용을 해본다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 해서 하나는 정신이라는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칼이라는 힘인데 언제나 분명한 것은 정신의 힘이 칼의 힘을 정복해 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칼의 힘을 정복하기까지 우남은 정신의 힘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룬 까닭에 할렐루야. 오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이만큼 건실하게 발전해 부흥의 역사, 번영의 역사를 거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가르쳐 성경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인족에게 특별히 지혜를 얻은 의인에게 주신 소망과 평안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에 이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남에 꿈꾸었던 그 나라의 미래와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인민족의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희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의 복이 가득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 오남의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국민적인 민족적인 도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은 의인에게는요 그 장래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은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잠언 2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며 그가 심은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마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인수 박사님과 여러 해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눌 때 이인수 박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생애야말로 실전팔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남의 생애 7전팔기의 생애였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라는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소박한 꿈대로 한다면 한 번도 안 넘어지도록 하나님 좀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멸사공공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7번씩이나 넘어지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남의 생애는 7전팔기의 삶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7번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좌절, 완전한 몰락, 절대 재기 불능한 상태의 지경과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인도 7번씩 넘어질 수 있지만 끝내는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노아도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 성경에 그 유명한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 대하여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 베드로마저도 실패의 경험을 실수의 허물을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거기 있도다 천국 열쇠를 주고 그를 반석으로 삼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극찬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 진죄 가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경의 대단한 인물들도 넘어짐의 좌절과 실패, 실수의 그런 범과를 범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남께서도 수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 넘어짐의 경험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셨습니다. 이 도영 선생께서 우남에 관하여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한국농단의 발행이 많은 그룹의 총무를 지내셨고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지내셨던 분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시기를 당했습니다. 공산 진영으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민족 진영 중에서라도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탁월한 예지와 지도력에 시기와 반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반대와 도전을 받으면서 결국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영국의 지배에 반항하여 독립전쟁을 치르고 미국을 세웠던 워싱턴만큼이나 위대한 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워싱턴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병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워싱턴은 영국 한 나라만을 상대로 싸웠지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일본, 미국, 소련과 맞서 싸웠고 독립을 쟁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대통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탄신 149주년을 기리는 우남의 생애와 헌신된 사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거듭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해방된 다음에 신탁 통지를 하겠노라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 나라는 제대로 재구실할 만한 지도력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서 반대했죠.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좌와 우가 합하여 뭔가 겉으로 좋게 볼 때는 뭔가 통일된 하나를 만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강행할 때 반대가 오죽했겠습니까? 포로 석방했을 때 세계가 경납했습니다. 사방에서 질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미국의 노발대발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요. 토지개혁이 이게 쉽게 되었겠습니까? 이 수많은 반대와 방해, 시기와 질투에 무릅쓰고 출전하셨지만 8기의 역사를 이룬 까닭의 그물에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만 우뚝 서게 된 거 우남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 교회가 있는지, 북한에 목사가 있고 신앙이 있는지共産党교회 하나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우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어났고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서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서게 되었고 반공포로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만큼 풍요롭고 평화롭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 모두 또 함께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의인도 지혜를 얻은 의인도 7번씩이나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처럼 우남께서는 수많은 외부적인 반대와 도전과 방해 때문에 전국적인 파업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거 수없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외부적인 그런 시련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뭔가 갈등이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을 인하여 실수한 적도 있으셨지만 7.8개의 역사를 이루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도 다수의 그런 시련과 도전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는 7.8개의 역사를 계속하도록 우남의 꿈과 우남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엎드려질지라도 안전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해서 회개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뉴데일리 대표이사신 인복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한번 따라하실까요? 독재자가 아니라 독주자였다. 그이들 스탈린에 의하여 북한 사람들 공산당들의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 허수아비 꼭 두 가지고 그리고 독재자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식이 찌들도록 좌파 정권에서 교육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켜 놨습니다만은 이승만은 결코 독재자가 아니었고 독주자였다. 독주자의 뜻이 뭡니까?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직 앞만 바라보며 홀로 달려나가는 사람이다. 맞는 말씀이죠.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앞서 달려간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이 땅에 149주년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문화 지혜를 얻은 의인의 정신을 기리고 이 정신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정신을 계속 살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런 문화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149년에 태어난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바꿔주신 문화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일종 인사 시간 갖겠습니다. 이거 이병구 대표님께서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회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우리 독립을 이뤄내시고 또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단 하나,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저의 행복도 바라실 겁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고 계신 가장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문무일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내년이면은 150주년 탄생 기념일이고 가신 지 60주년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1975년에 허정과도수관을 초대회장으로 내년이면 50주년 반세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부를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장 전달을 하겠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대한민국 육군 각종 장교 전우회 여러분들 이 밑에로 모두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그리고 김유광 부회장님 나와주시고요. 우선 감사장을 드리기 전에 잠깐 전달하시죠. 높이 들으시고요. 회장님께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합니다. 자, 기념 촬영하시고요. 각종 장교단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기념사업회를 후원합니다. 우리 박재영 사인공도 나와 계시고 고맙습니다. 네. 윤덕선 사인공님 어디 계십니까? 같이 나오시죠. 잠시 조혜자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조혜자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너희 시아버지도 곧 영웅이 될 거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200여 년 만에 영웅이 됐는데 너희 시아버지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영웅이 될 거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며느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자, 기념사례도 나오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장 먼저 읽겠습니다. 자, 감사장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장, 대한민국 육군 갑종장교전후회 육군 갑종장교단은 1950년 창설된 이래 4만 5천여 명의 임관, 6.25 전쟁 때 신명을 바쳐 조국을 수호했고 베트남전의 참전에 세계평화와 자유를 수호하였으며 양대 전쟁 중 약 1,000여 명의 전상 가운데 국가 유공자 2만 5천 명, 무공수자 4여 명을 배출했고 전후에는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 번영의 헌신, 선진 강국 건설의 앞장서 특히 국부 이승만 건국대 대통령 기념사업에 지원하여 회장 이장흥 장군을 비롯한 560여 명의 회원이 7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 본 기념사업에 기부함으로써 이승만 건국대 대통령 기념사업에 기여한 바 지대하여 감사의 뜻을 모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1일 사단법인 이승만 건국대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번영세에도 3월 1일자로 발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기념사업회 임원 여러분들은 옆방에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총회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쪽 방으로 이동해서 함께 오늘 정기 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오래전에 이승만 연구원을 만들어 주신 내 자매가 프란체스카 이사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매가 똑같은 시간에 미화장에 와서 프란체스카 여사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셋째 딸인 최성옥 여사께서 집을 30-40년 살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승만 연구원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고모께서는 올해 겨우 94살밖에 안 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끝으로 광고 말씀드릴 것은 이미 영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정호 감독께서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 만세 8월 만에 약속을 5월 말 늦어도 5월 말 6월 초에 시사회를 갖고 마지막 촬영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산의 세계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손윤보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의지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김문사업회와 이게 모인 주의 백성들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